60세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빠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일상적인 습관 하나가 근육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습관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바로 몸을 쉬게만 하는 생활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켜고 커피를 마시며 30분 이상 가만히 있는 시간. 이 시간 동안 근육은 이미 대사 속도를 잃고 회복 능력의 스위치가 꺼집니다. 이걸 모르고 몇 년만 반복하면 65세 이후 근육량이 1년에 평균 1.5%씩 줄어들죠. 10년이면 다리 근육의 15% 이상이 사라집니다. 무섭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지는 이유를 몰라서 방치한다 는 겁니다. 운동 부족보다 더 큰 적은 움직이지 않는 습관 그 자체입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10시간을 넘는 사람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근육 감소 위험이 40%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여성 시니어는 근육 감소로 인해 낙상과 골절 위험이 2배로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 탓이지 뭐 하며 넘기죠. 하지만 나이는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근육세포를 깨우지 않는 아침 루틴입니다. 근육세포는 자극이 없으면 24시간 안에 단백질 합성 기능이 떨어집니다. 즉, 아침에 아무 움직임 없이 커피만 마시는 습관이 그날 하루 근육의 회복 기회를 완전히 놓치는 셈입니다. 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의 노화생리학 연구팀은 60세 이상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아침 첫 30분의 행동이 근육 유지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1년 뒤 근육 손실이 평균 40% 줄었습니다. 반면 그냥 앉아서 신문을 본 그룹은 근육량이 오히려 더 빨리 감소했죠. 같은 나이, 같은 식사, 같은 체중이었지만 단지 습관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운동은 꼭 헬스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잠에서 깬 뒤 단 3분이라도 다리를 움직이고 손끝을 들어 올리고 허리를 한번 비틀어주는 것. 그게 바로 근육시계를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근육을 깨우지 않아서 약해진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지키는 5가지 좋은 습관과 반대로 근육을 무너뜨리는 3가지 나쁜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별로 근육 건강 실천 챌린지를 함께 나눠볼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65세 이후 근육을 되살리는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놓치면 10년 뒤 근육의 일사이 사라지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근육의 시계를 멈추는 첫 번째 비밀, 그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바로 아침에 몸을 깨우는 3분 루틴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뻣뻣하고 허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밤새 우리 몸의 근육은 대사 절전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그 모드를 해제하지 않으면 근육은 하루 종일 잠든 상태로 남습니다. 근육은 자극이 있어야 단백질을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깨어있지 않으면 흡수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걸 근육각성 지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몸이 먹은 것을 근육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의사들이 강조합니다. 아침에 단백질보다 먼저 움직여라. 이 한 문장이
65세 이후 근육 회복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 도쿄 노인의학연구소에서는 70세 이상 시니어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아침에 일어나서 3분간 다리 들기, 팔 돌리기, 목 스트레칭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평소처럼 바로 식사했습니다. 1년 후 근육 손실률을 측정하자 루틴을 만든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38% 덜 줄었습니다. 게다가 혈당 조절과 수면의 질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즉, 몸의 시계를 맞추는 습관 하나가 전신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과연 한 분 루틴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짧은 자극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 활동이 증가하고 단백질 합성 효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보다 지속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죠. 이 습관의 핵심은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동작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몸을 깨우는 행위 그 자체. 예를 들어 다음 3가지를 기억하세요. 1. 다리 들기 10회. 허벅지 근육을 깨웁니다. 2. 팔 돌리기 20초. 어깨 관절과 혈류를 자극합니다. 3. 깊은 호흡 후에 산소를 근육세포로 보냅니다. 이 3가지 루틴만 매일 해도 근육은 깨어있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식사와 연결되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움직인 후 15분 이내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근육의 합성률이 2배로 증가합니다. 즉, 움직임, 영양 회복의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그저 TV를 켜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몸을 깨우는 루틴입니까? 이 작은 차이가 1년 후 허벅지의 힘, 균형감, 낙상 위험까지 결정합니다. 이제부터 근육시계를 멈추는 첫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3분, 단 한 번의 결심이 당신의 몸을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그게 근육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루 중 근육이 가장 빠르게 깨어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 눈을 뜨고 30분 아닙니다. 이 짧은 시간은 황금 30분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밤새 쉬었던 근육세포가 이때부터 에너지를 다시 공급받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근육 상태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신체는 조금 다릅니다. 몸이 깨어나는 과정이 느리기 때문에 이 준비 시간이 곧 근육 회복의 결정적 기회가 됩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노화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아침에 단 10분만 근육을 사용하면 대사율이 평균 15% 증가하고 단백질 흡수 효율도 하루 종일 높게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에너지 소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깨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밤에는 성장 호르몬이 근육세포를 재생시키지만 혈류순환이 느려서 영양분 전달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근육은 외부 자극을 기다립니다. 움직임이 신호가 되어야 단백질을 받아들이고 그제야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때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박수가 조금 오르면서 근육으로 피가 몰립니다. 이 산소와 아미노산이 들어오면 근육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깨어나 에너지 공장을 가동합니다. 바로 이때가 근육 회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피곤해서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게 무슨 큰일인가요? 그 단 30분이 근육을 늙게 만드는 결정적인 시간대라는 겁니다.
아침의 정적은 휴식이 아니라 퇴화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라면 몸은 오늘도 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근육 합성 효소가 30% 이상 덜 활성화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학자들이 이 황금 시간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정말 특정 시간대에 근육이 그렇게 달라질까? 하지만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이 1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아침에 15분 이상 가벼운 움직임을 한 그룹은 저녁 운동만 하는 그룹보다 근육 보존율이 확실히 높았습니다. 결국 논쟁은 끝났죠. 근육은 아침에 깨어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마시고 햇빛을 2분만 쬐세요. 그리고 팔, 다리, 허리를 순서대로 움직여주세요. 이 단순한 행동들이 혈류를 깨워주고 근육세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자라고 반응하게 만듭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시간, 바로 아침의 30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기운이 넘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근육 손실을 40%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 아침에 30분을 어떻게 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근육은 그 선택을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섭취 시간과 몸의 리듬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시계와 대사순환의 조화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입니다. 하지만 그 벽돌을 쌓을 건설 인부, 즉 효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벽돌이 있어도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효소가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 운동 직후 30분 이내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단백질의 절반이 에너지로 소모되거나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아침의 루틴과 식사의 순서가 근육의 운명을 가릅니다. 한 일본 영양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단백질 식사를 오전에 집중시켰을 때 근육 유지율이 평균 25%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같은 양을 저녁에만 먹은 그룹은 근육 증가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백질 타이밍 영양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아침에 몸을 가볍게 깨운 뒤 30분 안에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함께 있는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1개, 두유 1잔, 귀리죽 반 공기. 여기에 견과류 한 줌이면 완벽한 근육 스타트 식단이 됩니다. 이 조합은 단백질 합성 효소를 깨우고 근육 내 세포 수용체를 활성화합니다. 하루가 끝나는 저녁,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도 피곤했으니 이제 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쉬는 시간이 근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간대에 근육은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기 때문입니다. 즉, 저녁은 근육을 재활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동안 근육을 끊임없이 소모합니다. 걷고, 앉고, 일어나고, 물건을 드는 모든 순간에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이걸 다시 복원하지 않으면 근육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복원 과정은 밤에만 이루어집니다. 특히 수면 전 2시간 동안이 핵심입니다. 이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근육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진은 70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저녁 식사 후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단백질 음료를 한 잔 마신 그룹이었습니다. 1년 후 그들의 근육량은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평균 12% 증가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를 보며 바로 잠든 그룹은 근육량이 8% 감소했습니다. 즉, 저녁 루틴을 만든 사람은 근육을 되살렸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잃은 것입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흥미로운 과학적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밤에는 소화가 느리니 단백질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논문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수면 직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수면 중 근육 단백질 합성이 21.25%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는 카제인, 차세인 형태여야 합니다. 우유, 요거트, 두유가 대표적이죠. 그렇다면 이상적인 저녁 루틴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면 가볍게 팔을 들고 어깨를 돌리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후 미지근한 우유나 두유를 반잔 마시세요. 단백질이 밤새 천천히 흡수되어 근육 복구를 돕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호흡을 오래 깊게 하며 복부를 이완시키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수면 중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 세 단계만 꾸준히 지켜도 근육은 매일 새롭게 재활용됩니다. 낮에 잃은 세포가 밤에 다시 세워지고 다음 날 아침 몸이 한결 가볍고 힘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수면 중 근육 회복률이 향상되면 낙상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근육을 쉬게 하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회복시키는 시간인가요? 이 질문에 회복이라고 답할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의 근육은 나이를 거꾸로 먹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TV를 보기 전 단 1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따뜻한 단백질 한 모금을 마시는 것. 그게 바로 근육을 재활용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습관 하나가 당신의 몸을 그리고 내일의 활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근육을 갉아먹는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나쁜 습관들, 그것이 바로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이 적은 칼을 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리 없이 근육의 힘을 조금씩 빼앗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 존재조차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랜 좌식 생활, 즉 가만히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나는 운동도 하고 마트도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을 넘는다면 운동으로 얻은 효과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노화대사 연구소는 65세 이상 노인 1,500명을 2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9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그보다 덜 앉는 사람보다 근육 손실률이 42% 높았습니다. 즉,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많을수록 근육은 퇴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또 하나의 조용한 파괴자는 과도한 단식 습관입니다. 밤에 먹으면 살찐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고 점심만 먹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노년기엔 이 습관이 오히려 근육을 빠르게 줄입니다.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굶는 순간 근육이 연료로 타버리는 것이죠. 이 부분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간헐적 단식이 노화에 좋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건 청년기 대사 기능이 활발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65세 이후엔 오히려 단식이 단백질 손실을 가속화시킵니다. 실제로 도쿄대 연구팀은 하루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 노인의 근육량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18% 적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단식의 장점은 젊음의 특권이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 파괴자는 늦은 밤의 정적 생활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새벽까지 깨어있는 습관이죠.
이건 단순한 생활 패턴 문제가 아닙니다. 밤 11시 이후에 인공빛 노출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막아 근육 복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수면 중 근육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잠깐 나도 이 세 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꿀 기회입니다. 이 조용한 파괴자들은 한꺼번에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앉은 시간을 줄이고 아침에 한 끼라도 단백질을 챙기고 밤에는 조명을 조금만 낮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근육의 붕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몸은 당신이 보내는 생활 신호에 즉시 반응합니다. 움직여라, 먹어라, 쉬어라. 이 세 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끊기면 근육은 약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조용한 파괴자를 한 가지씩 줄여나가세요.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당신이 잠시만 더 깨어있고 잠시만 더 앉아 있었던 그 시간들이 근육에게는 조용한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독은 해독할 수 있습니다. 해독제는 습관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을 먹는 동시에 단백질의 효과를 빼앗는 음식을 함께 먹고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은 65세 이후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영양의 적기입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당분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커피 믹스, 단맛 나는 홍삼 음료, 과일 주스 등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근육 내 단백질 합성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이 들어와도 몸이 지금은 저장할 때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죠.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당 음료를 하루 한 잔 이상 마시는 시니어의 근육량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8% 낮았습니다. 특히 커피 믹스에 포함된 경화유와 인공 감미료는 근육 내 염증 반응을 유발해 회복 속도를 늦춥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과 소금이 많은 반찬입니다. 소시지, 햄, 젓갈, 장아찌 같은 음식들이죠. 짠맛이 강하면 소변으로 칼슘과 아미노산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남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현상을 두고 일본 게이오 대학 연구진은 짠맛은 근육 손실을 촉진하는 숨은 인자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단백질 대사를 혼란시켜 근육세포 내 노폐물 축적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근육의 피로를 가속화시키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착각하는 흰쌀밥 중심 식사입니다. 물론 쌀은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흰쌀만으로 식사를 하면 단백질 대사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섬유질과 비타민 B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소들이 있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흡수되는데 그게 빠지면 단백질이 에너지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노년 영양학에서는 단백질 흡수식단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쌀 대신 귀리, 보리, 현미를 섞어 먹으면 단백질 활용률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모두 피할 수는 없겠지만 조합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믹스 대신 블랙커피에 우유를 조금 넣고 햄 대신 삶은 달걀이나 두부를 선택하고 흰쌀에 귀리를 한 스푼 섞는 것.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근육의 단백질 보존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음식의 조합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이에 대한 답은 네덜란드 와게닝겐대의 대규모 실험이 내놓았습니다. 3,000명의 시니어를 추적했더니 좋은 단백질, 나쁜 음식 조합을 지속한 그룹은
1년 후 근육 강도가 20% 떨어졌습니다. 반면 나쁜 음식을 줄이고 식사 순서만 바꾼 그룹은 오히려 근육량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근육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 마가 핵심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식사는 근육을 채우고 있나요? 아니면 빼앗고 있나요? 그 답은 오늘 저녁 식탁 위에서 결정됩니다. 음식을 고를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건 내 근육을 살릴까? 아니면 앗아갈까? 그 질문 하나가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습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는 동안 몸이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수면이 근육을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수면 습관은 근육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근육은 잠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호흡하고 천을 유지하고 세포를 복구하기 위해 근육의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영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몸은 자신의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즉, 잘 자도 근육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 교토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시니어 그룹은 수면 중 근육 단백질 손실률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반대로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한 우유나 두유를 섭취한 그룹은 근육 손실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죠.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과 트립토판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근육 복구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챙긴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공급해도 근육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분들은 근육 회복 효소인 IGF-1의 분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효소는 근육 재생을 돕는 핵심 물질인데 수면 부족이 3일만 지속돼도 분비량이 40% 이상 줄어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잠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될까? 스페인 국립노화연구소는 60세 이상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0분 내외 짧은 낮잠을 자는 사람은 전혀 낮잠을 자지 않는 사람보다 근육 유지율이 12%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낮잠이 1시간을 넘어가면 반대로 대사 리듬이 깨져 근육 합성 효소의 작동이 둔화되었습니다. 즉, 짧은 낮잠은 약이지만 긴 낮잠은 독입니다. 또한 밤에는 온도와 조명이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가 너무 낮거나 밝은 조명이 켜져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몸은 어둠과 따뜻함 속에서 회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면 직전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습관, TV를 켜놓고 잠드는 습관이 근육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근육을 지키는 수면의 3가지 원칙. 첫째,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단백질 섭취. 둘째, 30분 낮잠은 약, 1시간 낮잠은 독. 셋째, 어둡고 따뜻한 환경에서 숙면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밤의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의 끝은 몸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근육이 재생되는 공장 가동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근육은 밤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보답하는 방법은 좋은 수면 습관 하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근육은 자는 동안에도 나를 지키고 있다. 그 믿음이 곧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반면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넘기거나 빵과 잼으로만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그 결과 근육 합성을 돕는 류신 회로가 차단됩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피로와 체지방만 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좋을까? 나눠 먹는 게 좋을까? 미국 텍사스의 노화연구소에서는 단백질을 하루 3끼로 나누어 먹은 그룹이 한 번에 몰아서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량이 20% 더 높았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답은 명확합니다.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그리고 리듬 있게.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 합성 과정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식사 후에도 물 한 컵이 근육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재료가 됩니다. 이제 단백질을 생각할 때 이렇게 기억하세요. 양이 아니라 타이밍. 타이밍이 근육의 품질을 결정한다. 아침 루틴과 단백질 섭취 시간을 맞추는 순간, 당신의 근육 시계는 다시 젊어집니다. 오늘부터 생활 리듬 자체를 근육 중심으로 재설계해 보세요. 몸이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몸은 말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이미 늦은 뒤일 때가 많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기 전에 우리 몸은 반드시 3가지 경고음을 들려줍니다. 이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조기에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작은 피로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청소를 하고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잠깐 쓸고 닦은 후에도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근육이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하고 즉시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근섬유의 지속력 단백질이라 불리는 미오글로빈, 묘글로빈이 부족해진 상태죠. 캐나다 맥길대 연구에서는 이 미오글로빈이 줄어들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리가 먼저 떨리기 시작한다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 주변이 미세하게 떨린다면 그건 근육신경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육 속 미세혈관이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면 신경 말단이 불안정해져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관절 문제로 오해하지만 사실상 이는 근육신경의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균형감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밤에 식은땀이 난다릅니다. 이건 의외라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밤중 식은땀은 근육 대사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근육이 안정될 때 천이 균형을 유지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반응해 천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땀을 흘리게 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서는 이러한 식은땀 증상이 지속되는 노인의 근육 감소율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1.8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3가지 신호는 단순한 피로, 단순한 습관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몸이 보내는 근육구조 붕괴의 초기 경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점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근육은 6개월 안에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허벅지의 탄력이 떨어지고 팔 힘이 약해지며 균형을 잃게 됩니다. 물론 희망도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되돌릴 수 있는 가역 증상입니다. 즉, 조기 발견만 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피로가 느껴지면 즉시 아침 루틴을 강화하고 다리 떨림이 생기면 단백질 섭취량을 점검하세요. 밤에 식은땀이 난다면 수분과 수면 환경을 조절하세요. 이 3가지 대응만으로도 근육 기능의 악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근육 신호를 자가로 감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의 최근 연구는 명확히 답합니다. 가능하다. 단 그 신호를 기억하려는 습관이 있다면, 즉 매일 같은 시간에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은 루틴이 근육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예방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결코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먼저 속삭이고 나중에 외칩니다. 지금 그 속삭임을 듣는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피로, 미세한 떨림, 식은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건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지금 나를 돌봐달라는 근육의 메시지입니다. 근육이 단순히 몸의 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근육은 사실 정신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근육이 약해지면 마음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몸의 힘이 살아나는 순간 사람의 눈빛이 바뀝니다. 근육은 단지 움직임의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과 생명 의지를 붙잡고 있는 마음의 체력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노화심리연구소는 근육량이 많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8%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자기 효능감, 즉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이 강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효과가 단순히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근육에서 분비되는 행복 단백질, 마이오카인, 아뭅키네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물질은 뇌로 전달되어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생성을 돕습니다. 쉽게 말해 몸이 움직일수록 마음이 안정되는 생리적 회로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반대로 근육이 줄면 마음의 균형도 깨집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지면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감정이 쌓이며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이런 심리적 위축은 결국 움직임 회피머로 이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약해진 근육은 다시 마음의 불안을 키웁니다. 이 악순환을 사이코모터 루프 사이코모tor 루프라고 부릅니다. 노화의 상당 부분이 이 루프 속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반전도 있습니다. 근육은 회복을 기억하는 조직입니다. 한번 단련된 근육은 세포 속에 기억 단백질을 남깁니다. 그래서 몇 달 쉬었다가도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성취, 아주 사소한 성공 경험이 쌓이면 뇌는 나는 다시 해낼 수 있다는 신호를 만듭니다. 이 두 기억, 근육의 기억과 마음의 기억, 이 연결될 때 그 사람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캐나다 퀸즈대의 한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주 3회 걷기 운동만 8주간 지속했을 때 근육량이 증가함은 물론 삶의 만족도가 60% 이상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 식욕, 사회적 활동 참여율까지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체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의지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근육은 지금 마음을 지탱하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잘 모르겠다라면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나는 오늘도 내 몸을 돌봤다는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 감정 하나가 근육을 살리고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근육은 결코 단지 살던 거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의지, 사랑할 힘, 누군가를 껴안을 힘이 모두 근육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지탱할 근육 한 조각을 다시 세워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삶의 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근육을 다시 키울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단지 사용하느냐, 멈추느냐만 기억할 뿐입니다. 70세, 80세, 심지어 90세 어르신들도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서 다시 일어선 사례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근육세포는 나이가 들어도 회복력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자극을 받으면 언제든 자라납니다. 미국 듀크대 노화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노인도 단 8주간 꾸준한 근육 자극을 주면 근섬유 직경이 평균 25%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몸이 본래 가진 능력이 깨어난 것뿐입니다. 물론 시작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몸은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습관을 바꾸려면 의지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지는 마음의 힘이지만 용기는 행동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내일은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자리에서 다리를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용기의 첫걸음입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서 몇 걸음도 걷지 못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앉아서 노년을 보내려고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하루 5분만 의자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한 달 뒤, 그는 혼자 시장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가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몸이 다시 나를 믿는 것 같아요. 그의 변화는 근육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감의 회복이었습니다. 근육은 단지 몸의 기둥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일으키는 지지대입니다. 기운이 돌아오면 사람은 다시 꿈을 꿉니다. 걸을 수 있게 되면 밖으로 나가고 싶어집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마음을, 사회적 관계를, 삶의 의미를 되살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근육은 희망입니다. 혹시 오늘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진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의 신호입니다. 몸이 지금 바꿔야 한다고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다시 일어나세요. 근육은 당신이 다시 시작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킬 때입니다. 지금부터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숨을 고르고 다시 세상과 마주하세요. 그 용기가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한 점으로 모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운동 이론도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 몸을 깨우는 일상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눈을 떴다면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침대 옆에서 발을 내리고 손가락을 펼치며 심장이 다시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순간, 그때 근육은 이미 깨어나려 합니다. 그 깨어남을 놓치지 마세요. 단 3분 허벅지와 어깨, 손끝을 움직이는 그 작은 루틴이 당신의 남은 삶을 바꿉니다. 의사로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것은 운동량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행동, 그것이 세포를 훈련시키고 몸의 기억을 바꾸어 나갑니다.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그 순간 근육 속의 미토콘드리아가 깨어나고 이 몸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내일의 활력으로 그리고 1년 뒤의 체력으로 이어집니다. 하루에 3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다시 시작한다. 이 한마디가
뇌의 회복 회로를 자극하고 몸의 균형 감각을 되살립니다. 단백질을 조금 더 챙기고 잠자기 전 조명을 줄이고 앉아있는 시간을 1시간만 줄이세요. 그 3가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 몸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 대답이 아직 아무것도라면 바로 지금이 시작의 시간입니다. 건강은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하루에 10분씩 쌓이는 작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내일도 걸을 수 있고 스스로 밥을 지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건 모두 근육이 지켜주는 삶의 기적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변화를 이끌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